금전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매해 중요한 날들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20일은 이번 한 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올 한 해의 내 재물운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고 내가 가진 복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이러한 시기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무엇보다 이날을 잘 보내야 올 한 해의 마무리는 물론이고 새 출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날 절대 하면 안 되는 간단한 것부터 꼭 먹으면 좋고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면 좋은 물건들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시청하셔서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는 20일은 매해 다가오는 대안입니다. 이 대안은 이름 그대로 풀이하면 큰 추위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추운 날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날을 기점으로 날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텐데요. 대안은 한 해의 마지막 절기로 여겨지기에 겨울을 매듭짓는 시기로 보았고 계절적으로도 연말일이라고 말하였지요. 양력으로 보면 지금 1월의 말에 다가서기 때문에 많이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력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구정이 되기 전이고 또 한 해의 기운이 끝나갈 무렵이기에 아직 2024년의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는 양의 기운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지금까지 쌓여있던 그 음의 기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발산하는 때입니다. 20일 대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조상님들의 옛날 행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안에는 머지않아 찾아올 입춘을 맞아 농사에 전념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이 말은 겨울이라는 고비를 넘기면 희망의 불이 찾아온다는 점에서 고진감래와 같은 의미도 있지요. 한마디로 이제 진정한 시작을 하는 시기이고 옛것을 내보내야 우리에겐 새것이 찾아올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들이 채워질 수 있으니 나 자신의 행동에 따라 금전운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1월 20일뿐만 아니라 설날 전 그리고 입춘 전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20일 이날에는 이제 끝맺음을 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섣부른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날은 이제까지 못했던 것들이나 갚아 나가야 하는 것들을 청산하는 시기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따르면 농경사회에서는 이 시기를 전후로 빚을 청산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바뀌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1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그렇기에 이제 끝맺음을 잘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날 가장 하면 좋은 것 중 하나는 마음의 빚을 청산하는 것인데요. 마음속에 갖고 있던 미안함이나 아쉬움 등을 털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답이라고 해서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전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 좋지요. 양력 1월 1일에 많은 분들이 서로 인사를 하셨겠지만 너무 바빠서 시기를 놓쳤던 분들에게는 이날을 기점으로 지금까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전적인 채무가 있다면 이날 정리하는 것도 앞으로의 재물운에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 빚진 것이 있고 내가 갚을 여력이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표현하시고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모든 것을 다 갚을 여력이 안 되신다면 마음이라도 표현하거나 연락을 하는 것이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짓고 새로운 운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절대 과한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한 해의 마지막인 만큼 그리고 새로운 운이 들어오길 원하는 날인 만큼
절대 너무 과한 물건은 사지 않는 것이 좋고 타인에게도 선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날을 맞이하여 선물을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하게 된다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나 시작인 시점, 정초나 새해에는 과하게 돈을 쓰면 금전운이 달아나 한 해를 가난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필요한 것은 사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한 만큼 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칠순잔치를 맞이하여 큰 가전이나 가구를 선물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사서 주기보다는 차라리 돈을 건네주어 그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것을 사주는 것은 큰 문제 없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능력 밖에 무리한 선물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 해 내내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돈복이 가득하도록 내 인생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날 소중한 사람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거나 사주는 것은 무리하지 않은 선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요.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감사했던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전하면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님들의 옛 지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대하는 한 해가 끝나가는 시기라고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농사가 이미 끝난 시기이고 대신 새로 오는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나라에서도 마을에서도 큰 잔치를 여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었지요. 지금까지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내고 세상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잘 돌아갔기 때문에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고마움의 표현이었던 것인데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잔치를 열고 그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날을 맞이하여 친한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이 좋고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밥을 사주며 식사를 대접하면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새해 정초전 입춘전까지는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나 자신이 먹어도 좋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대접할 때에도 메뉴 선정을 하기 좋은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독감이나 감기가 만연한 시기입니다. 매년 이런 시기가 찾아오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게 되는 때이지요. 이때 좋은 것이 따뜻한 순두부찌개를 먹는 것인데요. 예로부터 대안에는 콩을 주재료로 하여 만드는 두부나 순두부, 콩비지 등의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순두부의 주성분인 콩은 단백질과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하여 체력 회복에 도움을 주지요. 더군다나 순두부찌개에는 따뜻한 기운이 함께 있으니 더욱 좋습니다. 꼭 순두부찌개가 아니더라도 이날은 되도록이면 찬 것이나 날 것을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음식을 먹거나 대접해 보세요. 한 해를 양기가 충만하게 보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금전운을 비롯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날 과일을 먹거나 서로 주고받기에도 좋은데요. 예로부터 과일은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과일이 더욱 귀했던 시절이 있지요. 또한 과일은 결실을 맺은 열매입니다. 그런 만큼 금전운이나 재물운을 올리기 위해서도 좋은 것이지요. 만약 이날 과일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기왕이면 비타민C가 가득한 것이 좋습니다. 감기나 몸살로 인하여 아플 수 있는 시기이기에 체력을 보충하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서도 요즘 계절에는 딸기나 귤이 많이 나옵니다. 딸기와 귤에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지요. 또한 제철 과일을 챙겨 먹고 자연의 기운을 받는 것 역시 한 해의 풍요를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날은 딸기와 귤같이 비타민C가 풍부한 제철 과일을 선물하여 주고받아 보세요. 그런가 하면 이날 고구마나 곶감 같은 겨울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좋습니다. 대안에는 고구마와 곶감 같은 음식들을 먹었는데요. 이 시기에 제철 음식이기도 하고 이렇게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은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구마와 곶감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데요. 항산화 작용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 출발을 하기에 앞서 나의 몸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나눠 먹기 어렵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날을 맞이하여 주고받으면 좋은 물건들도 있는데요. 먼저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선물을 꼭 하면 좋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받을 수 있는 복 중 하나가 조상복인데요. 이 복을 얻게 되면 일이 술술 풀리고 금전운 역시 들어오면서 내 인생이 고달프지 않고 행복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힘들게 만들고 좋지 않게 만든다면 조상복을 얻기에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을 꾸리다 보면 부모님들께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이날을 기점으로 부모님에게 정성을 담아 선물을 하면 좋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복주머니를 주면 좋은 물건이 되는데요. 정초가 되면 고운 천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한 해 돈복이 생기길 기원하며 선물을 하였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새해를 앞두고 이 복주머니를 선물하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한 해 내내 돈 걱정이 없다고 하셨지요. 물론 이것은 돈복과 가장 연관이 있는 만큼 되도록이면 가족들에게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요즘은 복주머니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에 이것을 꼭 선물해야 하나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 현대로 따지면 복주머니는 지갑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복주머니와 지갑 둘 다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헌 지갑을 바꿔야 한다면 이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 가족의 지갑이 낡거나 수명이 다했다면 이날을 맞이하여 선물해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또 한 해의 성취를 앞뒀으면 신발을 선물해 주면 좋은데요.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정초를 앞두고 신발을 선물하게 되면 한 해의 번영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낡은 신발은 정리해 주고 새 신발을 바꾸는 것이 풍습 중 하나였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신발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여 금전운과 성취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신발이라 하는 것은 풍수에서는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이 청결하지 못하고 볼품없으면 명예운도 함께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신발이 깔끔하고 좋은 느낌을 주면 성취운이 상승하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신발 역시 함부로 선물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가족들에게만 선물하는 것이 좋은데요. 타인에게 그냥 주면 내 성취운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하였기에 오히려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날에는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신발을 살펴보고 교체를 해야 한다면 새로 선물을 해주면 올 한 해 막힘없이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인들이나 한 해 감사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은 물건들도 있는데요. 바로 고급 술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친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는 술 선물을 최고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은 한 해의 끝맺음을 잘하면 좋은 날이기에 선물을 할 수 있다면 주는 것도 좋은 것인데요. 이 시기가 되면 어느 집이나 술을 빚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또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좋은 술 한 병을 사들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시기에 고급 술을 선물하는 이유는 한 해 내내 절주하고 조금만 마셔서 건강해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해 내내 여유로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초가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고급스러운 술 한 병을 선물한다면 올 한 해의 내 앞길도 평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집안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도 괜찮은데요. 대안으로부터 약 일주일간은 집수리를 비롯하여 집안 손질과 행사를 해도 큰 탈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잔치를 해도 괜찮은 날이었던 것이고 집안을 청소하기에도 적합한 날이지요. 특히 거실의 창가에는 물건을 두지 말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올해는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한 해이고 역사상으로도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런 만큼 양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집안으로 양기의 기운이 잘 들어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양기의 기운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창가에는 잡다한 물건들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많은 것을 두게 되면 기운의 흐름이 흐트러지고 막히게 됩니다. 또한 거실 창가가 환하게 보이는 집은 예로부터 부가 형성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많은 부잣집에서도 거실의 창가를 어지럽히지 않았고 물건이 없도록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날은 창가 부분을 꼭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고 한 해 동안 신경을 써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집안 정리를 하면서 식물을 구매하여 채워서 집안의 생기를 돋게 해주면 좋은데요. 이 시기의 새 출발을 위하여 집안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생기입니다. 이 생기는 양의 기운을 가졌고 생기가 없는 집안은 번영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가 없어지거나 약해지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기를 잘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기르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기르시는 식물이 있거나 동물이 있다면 절대 타인에게 주지 마시고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생기를 강하게 하면 한 해 내내 불행이 없으며 가족들에게 경사가 생겨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날을 비롯하여 새해에는 갖지 말아야 할 마음을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보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는 안 될 것이다. 저것은 거짓말이다. 나는 저 말을 절대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너무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작부터 이미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참 쉬울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울 것 같지만 또 마음먹기에 따라 쉬워집니다. 그러니 하나씩 해나간다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건네지 마세요. 올 한 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인데요. 이런 때인 만큼 배신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마세요. 여유롭고 너그러운 태도로 상대를 대해야 올 한 해는 사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해 올 수 있는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다가오는 복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날은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날과 같은데요. 그와 동시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때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툼이나 부정적인 말 없이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셔서 함께 실천해 보세요. 서로 나누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풍요가 가득한 인생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